번째는 비동의 간음죄는 남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썸네일에 보셨듯이 이 젊은 남자들 특히 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이런 거였죠.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가 보통은 사건에서 입증을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고 사람의 마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하기 어렵고 피의자, 남자분. 그래서 이거를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남자 잡아먹는 사마귀법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비동의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게 돼서 억울한 남성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자, 들어주세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가입표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 의견. 사실은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 이걸 남녀 사이의 대립 문제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기소가 되기까지 전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고소인이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비동의 간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소되기 전 단계까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소가 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가 입증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은 동의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비동의 간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입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를 동의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가 돼서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은 당연히 남녀관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가해자 피해자로 나눴을 때 가해자가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갈 리는 없겠죠.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하고 나는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다른 성범죄 사건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의 여부가 될 텐데 동의 여부는 겉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죠. 사람의 내심의 의사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제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로 증거가 돼서 동의가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난 동의한 게 맞다. 왜냐면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인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점차 이야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남녀관계 이렇게 성관계를 할 정도의 친밀한 남녀관계에 성관계를 할 때 자, 우리 이제부터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하니? 이러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뒤로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비동의 간음죄 문제가 많이 떠오르니까 앱도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남녀관계에 이제 서로 이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그런 걸 확인하는 앱 같은 것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그게 과연 동의로 인정이 될 것인가?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부수적으로 나올 쟁점일 것 같은데 실제로 입법이 된다면은 방식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느 한쪽이 성관계에 동의를 하면은 그 동의의 효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1시간 전에 우리 성관계 할래라고 동의를 했는데 30분 있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30분 있다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럼 1시간 전에 동의한 건 맞긴 하다. 녹취된 것도 사실이긴 한데 30분 이에 나는 그 의사를 철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성관계에 대한 그 동의 의사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를 피의자 쪽에서 열심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고 특히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그런 진술로 인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쳐주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보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역으로 이제 피의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분이 지금 그 의견이 다르다는 게 놀랐어요.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게 그 예를 드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싸웠고 그 후에 또 성관계를 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두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성관계가 있었던 그 장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왜 같은 공간에 있게 됐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만났던 패턴이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였던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다이소에서 산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면서 충분히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시는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는 이거 정도 하고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